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실이 몇 줄 들어가나요? 제가 굉장히 당황하는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에 맞는 실을 찾아서 제 느낌만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실을 어때요? 뭐 블루로스 어때요? 어떤 실은 어때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실을 하는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눈썹하고 이마를 올리는 실이 있습니다. 눈썹 실을 따로 쓰고요. 그 다음에 눈 민용 실이 따로 있습니다. 다크서클 실이라고 있죠. 다크서클 따로 쓰고요. 앞볼용 실이 따로 있습니다. 앞볼 따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V라인에도 굉장히 많은 실이 들어갑니다. V라인을 프레임을 짜는 기본 실이 들어가고 V라인에 꺼져 있는 부분에 볼륨을 쓰는 실이 들어가고 이게 뒤가 주름이 잡히면서 약간 튀어나오면 말아 넣는 실이 들어가고 턱을 만들고 나서 턱이 이렇게 밀려 들어갈 수 있는 실을 따로 씁니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사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갖고 그 사람의 얼굴에 맞춰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술할 때 저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어디다 뭘 넣을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큼 들어가죠. 그리고 실을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예쁜 사람을 만들 건지 카메라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예쁜 라인을 만들 건지 봅니다. 20대 많이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실 광대 아래로 쓰는 건 미용용 실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필러를 조금 쓰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20대들도 처지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요즘 다이어트 넣었다 뺐다 해서 피부 단단해짐이 약해지고 처지는 거 있으면 미용용 실 겁니다. 물론 리프팅용 실까지는 안 겁니다. 위에서 걸어주는 미용용 실을 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데 그러면 라인 잡기도 쉽고 그리고 볼륨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고 필러도 조금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용용 실은 그게 10대 후반이든 20대 뭐 40대 50대 60대 필요하면 쓰는 겁니다. 우리 20대 필러 안 맞나요? 똑같습니다. 맞을 수 있으면 그냥 맞춰갖고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레이저 리프팅하고 실 리프팅하고 어떤 게 더 좋나요? 그것도 좀 굉장히 넌센스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콘크리트 블록에 이렇게 안에 프레임을 잡는 거고 예를 들어서 턱선을 만들어 주세요. 실로 해야 되겠죠? 레이저로 안 됩니다. 레이저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부의 거죽을 조금 더 당겨 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모양을 잡는 것보다는 피부 결이 좋아지거나 피부가 처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주는 거고요. 실은 모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을 위해서는 사실 실을 쓰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건강이나 안티에이징 측면에서 조금 더 피부가 건강했으면 하고 쓰는 건 하이프라든지 아니면 써마지 뭐 이런 것처럼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계속 타이트닝을 해주고 리프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요. 뭘 해야 돼요? 슬프게도 둘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코스트 이펙티브한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먼저 해야 된다면 보통 레이저를 먼저 하는 편이죠. 근데 요즘은 같이 합니다. 빨리빨리. 요즘 바로 시술하고 오래부터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도 순서는 리프팅 레이저를 먼저 하고 실을 나중에 합니다. 안면 거상은 저는 마지막에 던지는 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걸 가지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거상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너무 어려서부터 잘해온 건지 다른 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다른 나라 60대는 정말 60대입니다. 나 어렸을 때 보던 할머니. 저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오니까 비교를 되면 한국 사람이 시술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냥 피부가 어린 친구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저는 7, 80대도 미용용 실 그냥 하면 되는 것 같고 조금 모자라다 그럼 리프팅용 실하고 미용용 실을 같이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버티다가 안 되면 거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남겨놓으면 마음이 좀 괜찮은데 마지막 거 쓰면 조금 그죠?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광대가 도드라지는 현상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그게 어떻게 잘 넣느냐의 차이죠. 앞광대인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해서 실을 넣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반인도 일반이지만 연기하는 분이나 방송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분들은 커지면 좀 곤란해서 조금 다른 테크닉으로 보통 메쉬를 잡아주는데 저는 선을 몇 개 더 넣어서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씁니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건 조금 더 아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방법을 써서 광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는 왼쪽 광대가 80%가 큽니다. 20%가 오른쪽 광대가 크죠. 자기 얼굴 잘 보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광대는 큰 사람은 광대를 안 크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오른쪽 광대는 살짝 왼쪽 광대에 맞춰갖고 조금 키워서 짝재기를 맞추는 편입니다. 보통 왼쪽 광대가 크면 오른쪽 볼이 크거든요. 그것도 실을 넣을 때 짝재기까지 맞춰주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남자는 선, 여자는 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고 여자분들이 실을 하는 제일 많은 이유 중에 내 얼굴이 세 보여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보이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당연히 얼굴이 세 보인다는 건 여자 얼굴에 선이 생겼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그냥 세 보이는 얼굴도 있습니다. 세 보이는 거하고 도시적인 거하고 한 끗 차이고 촌스러운 거하고 여성스러운 거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에 경계선을 어디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 경계선을 어디다 맞출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쓰는 실도 좀 다르고 실을 거는 방향도 좀 다르고 실하고 뭘 섞을 건지도 좀 다른데 세 보이는 얼굴은 매끈하게 다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작아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실을 이용해서 눈을 키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앞을 들고 뒤를 살짝 내려주면 눈 각도가 아래로 살짝 처지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세 보이는 얼굴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술을 할 때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부작용을 가지고 시술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눈 조정한다든지 눈썹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설명하려면 엄청 많고요. 실시술은 전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한번 시술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다른 유튜브나 다른 분들이 했던 내용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을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분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해서 예쁘고 멋지게 만들겠다 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몇 줄 넣는 거 중요하고 뭐 어디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상을 제 일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 일기는 저도 봐야 되고 보면 유튜브를 보는 일반인도 봐야 되지만 역시 제 후배 의사들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에 대한 나의 자세도 꼭 들어줬으면 해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장황하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저 이상의 의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실에 관한 하는. 뭐 좀 오만한 걸 수도 있지만 자신감일 수도 있고 저의 책임감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제 각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실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는 동안 뭐 좀 그래도 정리도 되고 즐거우셨었으면 좋겠고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런 길이 있구나 라는 것도 많이들 깨닫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닥터 오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